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성열 건강교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12번째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벌써 12번째가 됐습니다. 네, 각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각 주제에 대해서 이걸 이제 찍어서 오세요.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한데 앉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간에 대해서예요.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어디 있는지 요 그림으로 제가 대략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본 거거든요. 잘라서 본 건데, 여기 심장, 여기 가운데, 거의 가운데에서 약간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이에요. 항상 그릴 때 그림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요. 심장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옆에 있는 거는 이건 폐예요. 폐. 숨 쉬는 거. 옆에 있는 건 폐. 이건 폐입니다. 폐. 숨 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가슴하고 배하고 구분시켜주는 이런 횡격막이 있어요. 요 횡격막 저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호흡을 해야지 복식 호흡이 된다는 거. 그 횡격막이 가슴하고 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막이에요. 횡격막 바로 아래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 그쯤에 숨어서 요 간이 있어요. 일부가 갈비뼈에 가려 있고요. 잘 안 만져져요. 만지려고 잘 안 만져지는데 대부분 근데 병이 있어서 얘가 커지면 만져져요. 이게 만져지면 나쁜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러잖아요. 그건 병이 있는 거예요. 병. 잘 안 만져집니다. 네. 오늘은 이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이에요. 간. 근데 간은 선전에도 요새 자주 나오더라고요. 간이 무슨 기능을 하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 몸에서 간이. 모든 기능을 다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기능을 다 해요. 모든 기능. 그리고 모든 기능을 다 간단하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제일 커요. 이거보다 큰 우리 몸속 기관은 없어요. 제일 커요. 그리고 무게가 한 1kg 정도 돼요. 1kg. 한 50kg 되시는 분들은 1kg. 그러니까 간의 무게예요. 간.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저기 보셨죠?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기 순대 팔러 가는데 보면 허파 주세요. 간. 그거 많이 봤죠? 그거 만지면 어때요? 말랑말랑하죠. 말랑말랑. 그런데 이게 간 질환이 생겨가지고 간 경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딱딱해져요. 이게 문제예요. 딱딱해져요. 일단 간이 딱딱해지면 얘가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간경화가 문제예요. 우리 간 이식 수술하는 분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간 이식 수술은 자기 간을 떼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네, 아유, 들어오십시오. 네. 네. 여기 앉으세요. 네. 네. 서론하고 있었습니다. 서론. 간 이식 수술. 간을 잘라가지고. 네. 자기 간을 띄워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준 사람이 살을까요? 죽을까요? 살죠. 왜 사는지 아세요? 남은 간이 커져요. 다시 본래대로 커진다고요. 이래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죽고 다른 사람 살려면 뭐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간은 손상이 돼도 다시 복귀가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간경화, 딱딱해지면은 그 복귀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돌아오지 못한 다리를 건너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간은 간경화가 되기 전에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저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의자 하나 있습니다. 네. 간경화가 되기 전에 조절하자.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게 이게 간이에요. 간. 그래서 아까 간의 기능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모든 기능을 다 한다. 맞아요. 간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간의 기능. 간은 뭐 하는 기관이냐?
첫 번째, 우리가 밥을 먹고 하면은 영양분을 막 흡수할 거 아니에요. 영양분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저장 창고. 영양분의 저장 창고. 저장 창고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한 두세 시간쯤 있으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 뭐 드시는 분도 있지만 배고플 때 그냥 참으시는 분들 있어요. 참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플 때 참은 기억 있으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먹고 그냥 지나가는. 처음엔 아주 힘들다가 좀 있으면 어떠세요? 괜찮아져요. 처음에는 이거 배고파가지고 큰일 날 것 같은데 그것만 넘기면 또 괜찮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먹은 게 다 떨어졌는데 간에서 그 포도당을 몸속으로 주는 거예요. 저장해 놓던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영양소의 저장 창고예요. 창고. 이게 간이 우리 가운데. 이거 참. 그런데 이 저장 창고에 좋은 영양분이 쌓여야지 나쁜 영양분이 쌓이면 이게 또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지방간이에요. 나쁜 영양분이 지방이 막 간에 쌓이면은 영양가 없는 그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병이 생겨요. 아무튼 저장 창고다. 또 하나는 저장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 필요한 만드는 곳이에요. 만드는 것. 뭘 만드느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소화액을 만들어요. 소화액. 간에서 소화액을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소화액이냐면 담즙이라는 거 아시죠? 담즙. 여기 담즙 때문에 고생하신 분 한 분 계신데 담즙은 담낭에서 만드는 소화액이 아니에요. 간에서 만들어서. 담낭은 어디냐면 여기 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담낭이에요. 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간에서 소화액을 막 만들어가지고 담낭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했다가 우리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십이장으로 딱 내려보내는 게 이게 담낭이에요. 이 담낭에 있는 소액을 간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담낭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간에서 소액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담낭 띄셨어요, 몇 주 전에. 만드는 것이다. 소액도 만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이 뭐예요? 아까 우리 당뇨 얘기 아까 하고 있었는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췌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재료는 간에서 나와요. 간에서 재료를 갖다가 췌장에서 만드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예요. 영양분을 다 끌어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때마다 싹싹 주는 거죠. 중요하죠. 또 세 번째, 해독. 이거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익숙하신 분들 가끔 있어요. 해독. 술은 우리 몸속에 일종의 독성물로 작용을 하거든요. 간이 해독을 시켜요. 해독을 못 시키면 못 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간이 술을 잘 해독을 못 시켜요. 한 잔만 딱 먹으면 얼굴 빨개져요. 그리고 좀 이따 자게 돼요. 이게 간이 술을 해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술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살다 보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걸 해독시키는 것이 바로 이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간이 안 좋다. 병원에 간 안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복수 차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아주 심해지면 복수 차요. 근데 오는 증상이 막연히 피곤해요. 막연히 힘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게 힘이 없어요. 여기 간 안 좋은 분은 참고로 안 계십니다. 지금 조금 안 좋으신데 걱정하실 필요는 아니고. 네. 막연히 힘들어요. 막연히.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분 저장 또한 창고가 망가지고 해독 창고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막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간이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빨개지고 시키는 사람은 간도 약한가요?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영양분 저장, 소화액 이런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딱 그 케이스인데 술에 대해서만 약한 거예요.
이런 기능은 괜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술에 대해서 해독도 술, 뭐 약물, 독극물, 뭐 기타 등등 미세먼지. 네. 제일 처음에만 빨개지지 나중에는 다 면역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동이 늦게 걸리는 거예요. 네, 처음에 좀 들어오면 그때 이제 해독 능력이 이제 몸풀기 끝나가지고 이제부터 활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죠. 간이. 반대로 네. 술이 강한 사람은 네. 간이 강한가요? 아니에요. 술에 대해서 강한 건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기 시작한다고요? 네. 해독력이 점점 망가져요. 처음엔 좋았다가.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간 망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에요. 네. 술을 잘 드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모임에 이렇게 술 많이 드시기 시작하시고 분위기 딱 잡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네, 간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해독 능력도 망가지고 이런 것도 다 망가져서 오세요. 네. 술 잘 먹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간의 기능. 네. 이제 오늘 술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간에 우리나라 분들 중에 간이 망가지는 제일 큰 원인이 술이에요. 술. 그리고 술 잘 드시는 분들 특히. 아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죠. 이제 간 질환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간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간암이에요. 간암이 끝이잖아요. 뭐 치료도 되지만 병으로 봐서는 제일 심각한 게 간암이란 말이죠. 간암. 여기다 간암을 하나 쓰고요. 간암까지 어떻게 가느냐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간암. 간암이라는 거는 이상한 세포가 생긴 거예요. 막 지 맘대로 활동을 하고 지 맘대로 커지고 막 이상한 놈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제 환자 중에 이제 호스피스 환자 중에 여기 뭐 얼굴에 암 생기신 분들 있거든요. 점점 커져요. 이렇게 이 속에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다 뿐이지. 네. 간암의 전 단계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간경화예요. 간경화의 초기에는 돌릴 수 있는데 간경화가 초기를 지나가면은 딱딱해진 거를 절대 부드럽게 만들지 못해요. 간이라는 장기는 원래 부드러운 장기. 우리 순대집 가면 보는 거. 그런데 딱딱해지는 게 초기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아무리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정신 차리고 술 안 드시고 여러 가지 건강 관리 한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어요. 초기가 지나면. 간경화까지 안 가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간경화의 대부분이 간암으로 갑니다. 많은 부분이. 간경화의 전 단계는 뭐냐? 뭐가 있을까요? 간염이에요. 간염.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 간염은 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염증이라고 어떻게 좀 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간염의 전 단계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방간. 지방간 많이 들으셨죠? 네. 지방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간경화 말씀드렸고 지방간 간염을 말씀드리면 지방간은 뭐냐면 아까 그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영양소를 창고에 아주 좋은 곡식들, 보석 이런 거를 쌓아야 되는데 간에 엉뚱한 이상한 지방 기운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우리 지하철 탁 탈 때 쾌적한 이게 사람들 별로 없으면 쾌적하게 앉아서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출퇴근 시간에 딱 빽빽한 지하철 탔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어느 환승역 같은 꽉 이렇게 끼는 경우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어느 경우 막 누가 짜증내고 막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빽빽하게 이렇게 참다가 많이 빽빽하면 어떤 한 사람이 막 치기도 하고 말싸움도 하고 막 주먹도 날라가고 이런 경우도 피 터지잖아요. 그게 간염이에요. 지방 기운이 많이 쌓여가지고 간세포가 피 터지는 거. 진짜 피 터져요. 파괴가 돼요. 지방이 많이 쌓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간에 이런 조그만 세포가 터져요. 그래가지고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수치가 높은 게 혈세포가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간세포가 지방의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간염입니다. 딱 이런 경과를. 많이 터지면 나중에는 부드럽던 간이
딱딱해진다고요. 더 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체같이 이런 거 같이 딱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해진 상태는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간 때부터, 간염 때부터 조심을 하셔서 건강하게 사셔야지 여기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시면. 복수, 여기서부터 차요. 여기서부터. 간경화부터 복수 차고 아주 복수가 여기서 찹니다. 순환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질문 있으세요? 지방간이 되는 이유는 음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고진도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탁 말씀드릴 거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의 원인, 지방간이 왜 생길까? 왜 생길까? 크게 두 가지예요. 기름기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나왔어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두 가지. 지방간이 생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코올, 술. 알코올성 지방간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지방간 생기면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알코올 말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의사들은 이렇게 구분을 해요. 비알코올성. 우리는 하도 술 때문에 지방간 생기는 거 많아서 그냥 술을 하나 주고 나머지를 그냥 다 비알코올성으로 놔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름기 많이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생겨요. 기름기 많이 먹는 게 고지혈증.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피가 기름이 둥둥둥둥 떠다지는 게 고지혈증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행동을 못 시키면 쌓이는 건가요? 해독은 예죠. 알코올이 해독을 못 시키면은 지방이 많이 쌓이죠. 네. 알코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리 세포는 스트레스 받으면, 알코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알코올, 여기가, 간이. 그러면은 지방이 대체를 해요. 혈액을 주는 대신에 지방이 샥 가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간이 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술 말고 고지혈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만.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지방간 당연히 생기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름기가 많으니까. 네. 당뇨병. 당뇨병은 뭐가 생기냐면 이 중성지방이 높아져요. 얘는. 중성지방. 기름기 중에 중성지방이 높아지거든요. 이 병 때문에. 그럼 지방간의 대부분은 중성지방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면 지방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당뇨 조절을 잘하죠. 여기서 괜찮으면 간염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알코올성으로 지방간 생기는 게 우리가 먹는 약 때문에도 생겨요. 병이 생겨서 약을 먹잖아요. 일부 약이 지방간을 일으켜요. 약물 때문에 생깁니다. 약물은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항염증제거든요. 강력한 항염증제, 또 항경련제. 경련하신 분들 경련약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간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술, 비만, 당뇨, 고지혈증,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이런 거에 해당하시는 게 있는 분들은 나는 간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거 있는지 잘 보세요. 그렇게 간지. 네네네. 네. 간경화는 없으세요? 우리 간경화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다 나오셨어요? 선생님, 이거 복수 한번 서면 간경화가 시작된 겁니까? 간경화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때 술 많이 드셔가지고 일시적으로 복수 차신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기록 봤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가시고 그때 술을 너무 많이 간염이 여기서도 오는데 급성으로도 와요. 애가 급성. 제가 여기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급성으로 술 때문에도 오고 약 때문에도 오고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급성으로 이렇게 갔다가 잠시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시더라고요. 나중에 가기 전에 복수인지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봤는데 괜찮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시려다가 초기 간경화 가시려다가 빠꾸 하신 거죠. 다행히. 근데 조금만 더 술 드시고 오셨으면 이쪽으로 못 넘어올 다리 넘어실 수도 있으실 뻔 하신 거죠. 얘기 잘 해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코올. 술을 얼마나 먹어야지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알코올부터 할게요, 알코올부터. 네. 한 잔 먹으면 되는 것 같은데, 한 잔 먹기가 어려워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대체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얘가 우리 몸이 견디나.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라고 그냥 얘기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남자, 여자가 좀 틀려요. 남자가 좀 등치도 크고 아직은 해독 능력도 조금 더 좋다고 그래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하루, 이게 참 적어요. 한 잔보다 조금 많은데, 하루 2잔. 여자는 하루 1잔이에요. 근데 이 성에도 안 차시죠? 도저히 2잔 누가, 저도 2잔은 먹어요. 아무리 약해도. 근데 2잔이, 소주는 소주잔 2잔. 맥주는 맥주잔 2잔. 양주는 약주잔 2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걸리는 좀 많네. 대접을 우리 먹으니까. 막걸리도 한 2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걸리 웬만한 맥주컵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막걸리 한 병이 네. 막걸리 잔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 거기에 보통 한 3잔 이상 나오거든요. 막걸리 잔에 생각하시면 대략은 맞습니다. 대략은. 이 정도가 허용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주일 궁금하시잖아요. 하루에는, 이건 하루양이고, 하루. 일주일. 남자, 네. 2병만이면 일주일에. 거의 맞히는데요? 네. 딱 나오시네. 딱 나오시네요. 2병이에요, 2병. 남자는 2병, 여자는 1병. 이거를 넘으시면은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이거 가지고 뭐, 안 차죠. 근데, 네. 그 마시면서 병이 있는 사람들은 네. 걱정을 하는 게 더 스트레스 같아. 맞아요. 그게 먹으면 안 되지. 네, 그러면서 먹으니까. 네. 그게 또 걱정이 몸을 나쁘게 해요. 그게 요새 연구에 나타났어요. 너무, 내 몸이 나빠지면 어떨까? 여기가 아픈데 더 아파지면 어떨까? 불안, 걱정하는 게 몸을 더 나쁘게 한대요. 그게 여러 개로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괜찮다고 먹으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걱정도. 아니, 처음에 중풍 걸리고 난 다음에 담배도 들어가면 독이라고 토하게 되고 네. 술도 먹으면 토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술은 이거 먹어주면 담배를 끊는 게 참 잘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예. 좀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병원은 지켜주죠. 병원 업무 지키시는데 나가서가 이게 문제시더라고요. 근데 술은 이제 따로 제가 나중에 오늘은 이거니까 술로 너무 빠지면은 그러니까. 술이 그래요. 술도 칼로리 있는 거 아시죠? 술만 먹고도 살 수 있습니다. 술만. 소주 한 잔이 밥 몇 공기 칼로리 나오는지 아세요?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이 500칼로리예요. 500칼로리, 우리 밥 한 공기 크게 뜨면 300칼로리 나오거든요. 한 공기 넘어요. 칼로리로는. 소주 한 병 드시면 한 끼 식사 정도는 돼요. 한 끼 식사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비타민을 흡수를 못해요, 우리가 알코올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내요.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타민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타민을 섭취를 못하게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점점 비타민이 떨어지죠. 막걸리는 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들어있어도 섭취를 못하게 만들어요. 알코올 자체가. 네, 그러니까 비타민 결핍에 많으시죠. 그러니까 피부 안 좋으신 분들 가끔 우리 있으시잖아요. 술 많이 피부도 안 좋아지고 비타민이 안 좋으니까 적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술도 매일매일 드시면은 안 좋습니다. 하루 드셨으면 한 이틀 정도는 안 드셔야 돼요. 그게 건강 음주량이에요.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술 몇 잔 먹는 거 좋다는 약이 딱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알코올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술을 끊는다고 결심을 했어요.
어느 정도 끊어야지 지방간이 호전될까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제 술을 이제 안 드신다고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 들으시고 어떤 분이 생각하셨어요. 술을 한 몇 주 정도 끊어야지 지방간이 괜찮아질까요? 2주 정도. 2주. 2주보다 조금 더 쓰셔야 되는데. 6주. 6주 정도는 끊어야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생활요법이나 운동요법은 6개월 하려고 6개월에 6주에서 6개월. 적어도 6개월은 돼야지 괜찮아진대요. 네. 벌써 아시는 거. 6주에서 좋아지기 시작해서 6개월은 끊어야지 지방간이 좋아져요. 보통 운동이나 식이요법은 6주 생각하시, 한 달 이상 하셔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한 달 이상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알코올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비알코올성, 비만. 비만 있는 사람들도 지방간으로 가서 간염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비만. 저도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비만이었어요. 상상 안 되시죠? 이제 비만에 속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초기에 주정혜님 좀 맨 처음에 보셨잖아요. 그때 좀 몸 좋았잖아요, 저. 아시는데, 네, 네. 몇 분 저 오래 보신 분들은 복부 비만만 있는 마찬가지예요. 네네. 네. 비만이 이렇게 가거든요. 비만. 하여튼 비만을 계산해 볼 줄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비만인지 저체중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컴퓨터 치면 다 나오긴 하는데요. 그냥 제가 여기다 수식을 하나 그냥 써드릴게요. 키 있잖아요. 키를 미터로 환산을 하시면 돼요. 키 곱하기 남자는 22, 여자는 21. 네, 복잡하죠? 계산기를 쳐보시면 자기가 이거가 적정 체중이에요. 이게 적정 체중. 적정 체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건 수학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해보시고 비만이 중요하다. 비만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최고예요. 조금 드시는 거. 그리고 배고프신 거는 물이나 야채 이런 거요. 또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은 유산소 운동. 걷고 달리고 땀내는 운동을 매일매일 30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30분.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 안 하시거든요. 매일매일 약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빠집니다. 먹는 거 30% 줄이고 30분 땀나는 운동하시기. 이게 비만에. 아무리 잘 먹어도 살 안 찌고 안 먹어도 내려가지도 않고 뭐야 그대로 그냥 키로수가 그대로 그냥 안 드시잖아요. 우리 강점은. 아니 많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운동 식이요법은 적어도 한 달은 하셔야 된다니까요. 한 달. 안 먹어도 키로수가 안 빠지고 잘 먹어도 키로수가 안 빠지고 잘 안 드시던데. 잘 안 드시던데. 사람들만 시키라고 빠져 있어. 그다음에 당뇨병. 당뇨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지방이 간에 쌓여요. 그래서 당뇨 관리 잘해야 돼요. 당뇨가 있으면 간이 나빠져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관리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지혈증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름기가 있으니까 비만하고 연관돼 있죠. 근데 가끔 날씬하신 분들, 나는 기름기도 안 먹고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고지혈증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래? 난 이상해요. 나 선생님 이거 왜 거짓말 하세요? 난 고지혈증 이치가 없어요. 기름기도 안 먹고, 보세요. 체중도 안 나가고. 근데 왜 나는 고지혈증이에요? 약 있지. 약.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새 고지혈증의 일부는 인스턴트 음식. 자연 음식 아니고 인스턴트 음식 있잖아요. 여기에 고지혈증이 일으키는 성분들이 많아요. 또 주스 맛있어, 과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날씬한 고지혈증이 생겨요. 날씬한 고지혈증. 저 환자에 있어요. 아주 날씬하고 삼겹살도 안 먹고 술도 안 먹는데 고지혈증이에요. 이러신 분들 꼭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약물은 뭐 이런 게 있고. 네, 이렇게 됐어요. 이제 지방간. 이 지방간이 있으면요.
지방간은 대부분 초음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막대기 하나 배에다 이렇게 대고 보는데 지방간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콩팥이 있고 간이 이렇게 있고 이게 간 정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간이고요. 이게 신장이에요. 신장.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 이거하고 간하고 색깔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초음파를 보면 얘가 허예요. 간에 지방이 껴가지고 허예요. 이게 초기 지방간. 초기에는 이렇게 허옇기만 한데 더 진행이 되면 여기 이렇게 혈관이 있거든요. 간 문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요. 혈관의 벽이 혈관이 안 보여요. 혈관이 그래서 중기. 이 혈관을 보고서 우리가 간의 구석구석을 다 초음파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이 보이지 않으면 간 초음파를 하나만 해요. 어디를 보고 어디를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교통신호도 보이고 길도 보여야지 잘 다니잖아요. 근데 안개가 쫙 껴있으면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방간이 있으면 혈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기가 되면은 횡격막, 이 뒤쪽에 횡격막이 있거든요. 이 횡격막이 아예 안 보여요. 훅이. 이런 식으로 간 초음파로 이 지방간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도 봤는데 참, 네, 그렇죠. 지방간 말씀드렸고요. 이제 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염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간염은 아까 급성으로도 온다고 그랬어요. 급성하고 만성이 있어요. 만성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간에서 가는 게 있고요. 지방간에서 간염 가는 게 있고 바이러스성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이게 간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영어로 네, A형, B형, C형,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주요로 알고 있는 건 ABC예요. ABC. A형 간염. A형 간염은 주로 대변을 통해서 옮겨요. 대변.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은 거.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나와서 그거를 야채에 뭐 이렇게 거름 주다가 야채 안 씻어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화장실 가서 A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가 있는 화장실 가서 나왔는데 뒤처리하고 손 안 씻고 나와서 다른 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걸리는 거. 아셨죠? 대변에서 입으로. 이게 A형 간염이에요. 옛날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렸을 때 앓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A형 간염 항체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검사했는데 있어요. 근데 요즘은 위생이 좋아져서 A형 간염을 어렸을 때 잘 안 앓고 지나가요. 어렸을 때 앓으면 그냥 가볍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거든요. 앓았는지 안 앓았는지 모르고 그럼 항체가 생겨요.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갔을 거예요. 저기 하수구에서 놀다가 다음날 이렇게 열 펄펄 끓으면서 한 며칠 쭉 앓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A형 간염 앓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있는데 요즘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서 별로 안 놀아요. 위생도 맨날 갔다 오면 손 씻으라고 그러고 애들이 별로 안 앓고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성인이 돼서 A형 간염을 앓으면 심각하게 와요. 어렸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는데 성인이 돼서 오면 아주 심각하게 오는 게 A형 간염이에요. 근데 A형 간염은 만성이 없어요. 급성으로만 와요. 거의. 급성으로 오지 만성으로는 안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만성이 없으니까 처음에 죽든지 살든지. 이게 A형 간염이에요. 예방주사도 있어요. A형 간염은. A형 간염 예방주사 맞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B형 간염, C형 간염은 만성화되는 게 문제예요. 만성이라는 건 뭐냐면 오래오래 그냥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몸속에. A형 간염은 몸속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남은 끝이에요. B씨는 몸속에 그냥 가지고 있어서 복균 상태로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로 가려고 자꾸 폼을 잡아요. 그래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혈액검사, 간 초음파를 해보셔야 돼요.
얘로 안 갔는지, 얘로 안 갔는지. B형, C형은 치료법이 나와 있어요. B형 간염 먹는 약, C형 간염 먹는 약 더하기 이 인터페론 주사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참 걸려요. 몇 년 걸려요. 제 환자 중에 C형 간염인데 치료하셔서 나으신 분들 계세요. 네, 이거 치료법이 나와 있는데 좀 치료하기가 조금. 우리 시험 관념인데 네. 그것이 나는 이제 페브라스에서 네. 누가 전화를 주사에 놔달라고 했거든.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네네. 네. 그거 오래 걸려요. 따라하는데 안 맞아도 괜찮으니까 맞지 말자고 했더니 누가요? 페브라스 병원에서 네. 그것이 이제 인정한 게 내가 다치고 나서 이제 쓰러지고 나서 그때? 그때 내가 이제 그것이 하니까 했더니 안 놔주더라고요. 안 놔준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죠. 아무튼 치료법이 나와 있으니까 성적도 뭐 비교적 C형 간염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A, B, B형, C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술, 기타 등등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경화로 안 되고 간암으로 안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이런 문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보통 음식이나 네. 짠 거, 네. 약도 한약 같은 거 이런 게 안 좋죠. 거예요. 네. 짠 음식은 다 안 좋아요. 어디 간에도 안 좋고, 특히 안 좋은 건 혈관. 짠 음식이 들어가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 있던 게 자꾸 이렇게 팡팡 수축을 해요. 경련을 일으켜요. 나트륨 짠 게. 짜니까 팍팍팍팍팍.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짠 거 하고, 또 아까 한약. 한약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검증된 약이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안정성이 확보된 게 우리가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한약은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잘 몰라요. 아무튼 의사들은. 그래서 한약 먹고 안 좋은 환자들만 많이 봤기 때문에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선전하기를 상관없다, 그것이 네네. 이렇게 선전하는데 네. 아마 그래도 독한 건 다 해독을 하니까 그냥 양약이든 한약이든 간에는 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쓰는 제약회에서 나오는 약이라고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떤 약 다른 분들이 드셔서 괜찮은 약을 본인이 먹고서 간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약도 마찬가지고 양약도 마찬가지고. 다른 질문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